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니까 한 번쯤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들은 1.25배로 봐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CCID에서 2020년 11월자 코인 순위를 발표를 한 게 있는데요.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 ERC20에 포함된 체인 링크 등은 등급이 없음을 참고하세요. 코인 가격과는 무관하다. CCID는 중국 공산분 산하 중국 전자정보산업발전연구원이 내놨던 내용입니다. 네, 보시게 되면 1위가 이오스, 이더리움, IOST, 트론, 대시, 코스모스, 네오, 스텔라, 비트코인 순으로 눈에 들어오고, 그 밑으로는 퀀텀, 코모도, 테조스, 모네로, 스팀, 널스, 온톨로지, 지캐시, 비트코인 캐시, 스트라티스, 리플, 아크, 나노, 라이트코인, CI코인, 에이다, 리스크, 이더리움 클래식, 웨이브, 질리카 등등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네, 돈스코이오 사기 유니버셜 그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 8단도 최현미 판사는 유니버셜 그룹이 홍보 판매하는 사업들이 허위라는 것과 류순진 대표가 투자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코인 판매 대금을 편취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죄에 가담했다며 징역 5년과 14억 원 상당의 예금 채권을 몰수한다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요하기도 하죠. 근데 한편으로는 투자자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은 보호 체계 부분에 대한 언급이 또 안 나오고 있는 게 현 시점에서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특근법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게 투자자 보호에 관련된 부분은 또 아니죠. 그래서 그런 걸 또 보면 좀 아쉽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김소자빨님께서 올려주셨던 내용인데요. 거래소 간 거래 장부 공유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보게 되면 금융위원회에 이달 초 개정 특근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를 갖고 있으며 서로 다른 거래소 간의 교차 거래 금지 조항을 포함을 시켰다. 오도북이 종료가 되면 거래량 감소, 유동성 공급에 대한 부담이 느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중소형 거래소 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소형 쪽에 대해서 이제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 그쪽에 있는 또 규모가 작은 그런 코인들은 또 피해를 많이 보겠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또 여러 가지에 대한 또 문제점이 또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뮤나 고우나 빗썸이나 업비트 이런 쪽으로 좀 쓰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입법 예고한 특급법 시행령 개정안에 보면 내년 3월 25일부터 거래소 간 오도북 공유 금지 조항이 포함이 되어져 있으며 13조 제4호에 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와 제휴를 통해 자사 고객이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과 가상자산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라고 명시되어져 있다는 점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리플 CTO가 알트코인 투자에 30만 달러를 잃었다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같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실명제 Q&A 사이트에서 리플사 CTO가 데이비드 슈아츠에 따르면 알트코인 투자로 대략 나는 3억 원 상당을 잃었다 라는 내용이 눈에 보여지고요. 꽤 많은 암호화폐를 샀지만 그것들은 후에 재앙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래서 그분의 이제 수익성을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98% 나져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이분들이 최고 기술 책임자 CTO에 대한 입장이 있지만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에는 최적화에 있고 최선방에 있는 인물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꼭 이런 기본적 지식이 많고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력 측면에 대한 답변을 잘 해준다라고 해서 이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높거나 그런 거와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매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또 주장하시면서 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그만큼 뇌동매매가 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 2017년도 때 보게 되면 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토큰에다가 투자를 많이 해서 좀 많이 손해를 봤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분도 보게 되면은 이더에 투자했던 것도 있었는데 이것도 미리 정리했던 것도 좀 많이 후회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한 그만큼 이렇게 좀 위에 어떻게 보면 임원급의 위치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투자의 귀재는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기본적인 지식이 오히려 그게 투자와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잘하는 사람이 뭐 꼭 지식이 방대하다라고 해서 이 사람의 돈을 많이 버는 구도는 아니에요. 네. 이게 돈을 또 잘 버는 또 그런 어떻게 보면 두뇌를 갖고 있는 사람은 또 별개로 또 있거든요. 22 총재가 디지털 유로 2년 4년대 발행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라가드 총재가 유럽 연합 통화 당국이 그런 방향을 갈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근데 이분이 과거에 CBDC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뛰어났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본인의 실적을 많이 쌓아 놓으려고 할 것 같아요. 자기 임기 내에. 아무래도 그렇게 저는 보이기 때문에 아마 유럽의 CBDC에 대한 속도는 거의 확실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대출업체 블록파이의 유럽 진출이 보여지는데요. 암호화폐 예금의 최고 9% 이자를 준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에 대한 기준금리 추이를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지금 마이너스 금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는 거의 뭐 제로에 가깝고 뭐 그 정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부분 유럽인들은 조금이라도 수익성을 더 주는 쪽으로 거의 투자 상품을 그렇게 맞춰 나가려고 아마 노력을 많이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군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겠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비트코인이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현혹될 만한 그런 부분도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스페인이 블록체인 암호화폐 규제 샌드박스를 만들어 놨고 그게 승인이 났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규제 샌드박스는 신제품이나 신규 서비스가 출시를 할 때 일정 기간 동안 여러 가지 테스팅과 서비스를 실험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좋은 효과가 나오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없다고 하면 더 많은 지원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팔이 암호화폐 서비스 마침내 미국에서 시작을 했다라는 내용이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최근에 미국에 대한 그런 암호화폐 수요 조사 비중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페이팔이 이걸 해준다라고 하면 이미 수요 조사에 대한 측면이 포브스에 대한 데이터로도 이미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 효과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게 또한 페이팔에 대한 실적도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간접 투자는 페이팔 쪽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히려 비트코인에 대한 흐름은 점차적으로 더 좋아질 확률은 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 대한 추세까지도 페이팔에 줄 수 있는 영향은 꽤 있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네, 리플의 최고 투자 중에 하나, 새로운 XRP 뱅킹 플랫폼 로드맵을 공개하기도 했죠. 근데 제가 요 내용을 왜 갖고 왔냐? 네, 조만간에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냐면 이번 4분기 때 모바일 앱을 첫 번째로 베타 서비스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효과가 얼마만큼 나오느냐도 좀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램에 대한 소식인데 램이 조만간에 메인넷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갖고 와봤고요. 그 다음 소식으로는 이오스에 대한 소식인데 11월 달에 이제 베타 서비스 부분을 하나를 무언가를 보여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그렇게 시세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소식이 나와서 한번 전달해 드리는 바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루프링이 조만간에 모바일 앱을 곧 출시한다라는 내용이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모스가 이번에 공개 테스트넷을 11월 중에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램에 대한 심볼에 대한 변경도 11월 달에 내용이 있는데 이건 그냥 심볼만 바꾸는 부분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와이프에 대한 소식인데요. 스와이프가 뭐 요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뭐 바이낸스 비자 카드 나왔고 그 다음에 월렛 준비하고 있고 그런 내용이 뭐 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AMA 했던 내용인데 뭐 요런 내용이 뭐 오고 가고 하고 있어요. 뭐 그렇게 뭐 중요한 내용이 나온 건 없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블루스택인가 아마 맞을 것 같은데 보면은 이게 스테이킹을 하겠다 뭐 그런 내용이 좀 눈에 들어오고 스텔라에 대한 소식을 이제 보게 되면 11월 16일 기준으로 이제 조만간에 요 이벤트를 뭐 해준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